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의 면접 콘텐츠의 오프닝과 클로징을 맡게 된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2024학년도부터 대입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가 예고된 상황 속 다수의 대학들이 한 발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과 입학사정관에게 다른 지원자들과는 대비되는 나만의 컨셉을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접뿐이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면접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보다 깊이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면접자로 돋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면접과 나쁜 면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면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계열별 학과별 모의 면접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메이저 리서치 모의 면접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4편, 자연계열 4편, 의학계열 3편, 총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이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일반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11개의 모의 면접 콘텐츠가 석소장이 입시생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니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N수생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무역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의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 국가 중에서 왜 하필 중국과의 무역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위치가 가까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며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액, 수입액에서 그리고 수출입을 합친 무역액의 비중에서도 당연히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만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 보복인 한알령은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혔으며 요소 수출 제한 조치는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과 물류 대란을 유발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무역 전문가로서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지원자가 말한 대로 한알령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에 대해 지원자가 생각하시는 대응책이나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사실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한알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한알령이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언제 이를 또 꺼내들지 모르는데 타국의 입장에서 이를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소프트 파워 중에서도 문화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이슈가 있었던 오징어 게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시청이 불가능하지만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웨이보에서는 17억, 더우인에서는 25억의 검색량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불법이기는 하지만 중국 내 공장들에서 오징어 게임 굿즈들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문화 컨텐츠가 만들어낸 성과로 혹여 중국이 문화 제한 정책을 다시 강하게 시행하더라도 중국 이외의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가 유행한다면 결국 중국도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외교를 통해 한알령 문제를 해결해야겠으나 이처럼 영향력이 지대한 문화를 중심으로 소프트 파워를 노려 한알령과는 별개로 중국 내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인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동아시아 국가의 이웃으로서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 속 중국과의 무역을 주도할 수 있는 무역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공 수업 중에서는 가장 이수해보고 싶은 수업이 무엇인가요? 국제무역정책론입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 검토인 TPR에서 G7 국가들이 중국의 무역정책을 비판한 것을 계기로 더 구체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탐구하였는데 중국의 무역정책에 관련해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한편
각 정책이 우리나라나 미국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목 이수를 통해 국제무역 정책의 본질과 효과에 대해 더 폭넓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과목 중에 비즈니스 중국어가 있다는 것도 파악했으며 제가 주로 배웠던 일상 대화와 실제 비즈니스 대화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에 집중하여 공부하고 싶습니다. 자율동아리에서 국제무역과 비즈니스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K-뷰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중국인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쓸어 담으며 K-뷰티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기에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화장품을 선정해 최근에 동향을 조사했는데 중국의 1인당 GDP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여 명품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설화수 등 고급 브랜드를 제외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이전만한 인기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의 비즈니스 진출을 희망하거나 주요 수출 상품을 선정할 때 상대 국가의 경제 현상이나 트렌드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판단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학년 1학기에 비해 2학기 중국어 성적이 확 올랐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2학년 여름방학의 중국어 캠프 때 연극 창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어 수업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중국에서 몇 년 살다 온 친구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에 노출된 친구들의 중국어 실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을 느껴 침체기를 길게 겪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문가라는 꿈을 확실히 하고 무역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체감한 이후로 드라마를 극복하겠다는 일념하에 캠프에서 조장을 맡아 중국어 드라마를 여러 찾아보며 대본을 창작하고 하나도 빼먹지 않고 이를 숙지하려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하기도 했고 중국어에 대한 노출이 늘어나며 중국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반도체 투자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냉전과 패권 다툼에 관련해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읽은 책인데 중국의 야심과 그에 대한 미국의 견제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 예를 들면 자금을 활용한 해외 기업 인수 합병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독서하고 나서 흥미가 생겨 미중 무역 갈등의 도화선이 된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도 더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 중국 내에서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능동적으로 관찰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본인의 어떤 부분이 우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학 진학 후에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의 교육 목표인 수월성, 다양성과 실용성을 모두 만족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먼저 무역 분야에 있어 전공 교과를 착실히 이수할 뿐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공부한 영어 및 중국어를 놓지 않으며 언어 경쟁력도 갖추는 수월성을 갖춘 인재가 되고 싶고 또한 중어 중문학 복수 전공을 통해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공부함으로써 교환학생 및 건국대학교의 아이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의 지역 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지역의 중소기업에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상생할 줄 아는 실용적인 인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국제무역학과에서 저의 이러한 꿈을 꼭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점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왜 다른 국가가 아닌 중국과의 무역에 흥미를 갖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관점의 변환, 그리고 시각의 다양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국가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무역에 흥미가 있었다는 말만 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다소 뻔한 대답이 될 뻔했지만 이후 한한령이라는 다소 지원자의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흥미를 풀어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라는 지원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한한령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제무역학도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확실히 보여준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한한령에 대한 해결책 및 대응법은 답이 없는 문제이고 이를 지원자에게 물어보는 의도는 정확한 답변을 도출해내기보다는 이와 같이 해결책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해내려는 태도를 지닌 지원자인지 확인하고자 물어본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에 지원자는 질문의 요점을 잘 파악했고 이를 풀어서 소프트 파워 중 문화의 힘을 활용하여 한중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무역 정책 내용을 조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타국에 주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자신의 궁금증을 국제무역 정책론이라는 전공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유기적 연관성 및 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탐구적 태도를 비출 수 있는 기회로서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단점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수해보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처음부터 국제무역 정책론과 비즈니스 중국어를 수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또한 본인이 중국 무역 정책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하다와 같은 부정적 뉘앙스의 단어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반 중국어와 비즈니스 중국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중국어를 수강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중국어가 국제무역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양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아리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확히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단순히 놀랐다라는 자신의 신경만을 언급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더불어 중국으로의 비즈니스 진출을 희망하거나 주요 수출 상품을 선정할 때 상대 국가의 경제 현상이나 트렌드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신중을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답변은 깊은 조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본인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면접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국의 화장품을 쓸어 담는다 또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숙지하다와 같은 표현보다 한국의 화장품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다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을 읽고 본인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또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면접이었다면 추가 질문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추가 질문에 대한 대비를 착실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원자분께서 말씀하신 전공 교과를 착실히 이수한다와 같은 활동은 모든 학생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적합성과 특별함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본인이 앞으로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과연 지원자의 특별함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에 참여해서 단순히 배운 지식을 지역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특출난 상품들을 중국으로 수출하겠다, 본인이 판로를 개척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포부를 드러내면 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굉장히 또박또박 잘 하시는 것 같고 발음도 명확해서 전달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말할 때 쉬는 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호흡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틈을 살짝 줘야 듣는 입장에서 좀 편한데 그런 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자세 측면에서는 손을 너무 무릎 위에 이렇게 일자로 두고 있다 보니까 너무 기계처럼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배 아래 이렇게 포개놓고 있는다든지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메이저 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모의 면접 콘텐츠 잘 보셨나요? 면접을 겪어본 학생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학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학생은 짧은 면접 시간에도 면접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겨 합부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3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